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한 번의 입맞춤이 가져온 기적 같은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차가운 CEO와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 그녀의 작은 선의가 그의 세상을 밝히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작은 흔적이 잊혀졌던 인연을 다시 엮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이 차갑고 무심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22살의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고단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날 밤도 늦은 시간, 이지은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낡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고단한 하루를 위로했다. 그녀의 작은 소망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걱정 없이 눈을 뜨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다. 그때였다. 으슥한 골목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은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몇몇 남자들이 한 남자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거친 목소리로 그 남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남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그는 분명히 약에 취한 듯 보였다. 이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MJ그룹의 CEO 강민준이었다. 그는 언론에서 젊고 유능한 경영인으로 불리며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강민준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듯했다. 남자들은 그를 폭행하고 있었고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시력을 잃은 듯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직감적으로 그가 약에 취해 시력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를 해치려 한 것이 분명했다. 이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 일에 엮이면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그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녀는 약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강민준을 괴롭히는데 열중하느라 이지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지은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이지은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꼬맹이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죽고 싶어. 그들은 이지은을 얕잡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연약하고 평범한 여자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지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이지은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이지은이 강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한 남자가 이지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이지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그의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힘과 기술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을 부여잡았다. 뭐야 이 여자. 다른 두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지은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평범한 외모 뒤에 이런 힘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만두세요. 이분을 해치지 마세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 미친 여자가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고는 남자의 팔꿈치 안쪽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뿐이었다. 마지막 남자는 친구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지은의 눈빛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다. 흥재수 없어.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쓰러진 친구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도망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강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그의 옷은 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간신히 강민준을 자신의 자취방에 눕힌 이지은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그녀는 그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밤새도록 이지은은 강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열을 식히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론에서 보던 차갑고 도도한 얼음 왕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지금 약에 취해 고통받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새벽이 되자 강민준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이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쳐서 강민준의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지은은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준이 누워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잠들어 있는 모습조차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약에 취해 의식을 잃었던 강민준,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어젯밤 강민준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칠 때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 이지은은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준이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괜찮으신가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비상금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연은 조용히 룸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고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비밀을 품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하룻밤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녀는 그와의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작은 자취방을 뛰쳐나와 밤거리를 무작정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폐는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강민준이 깨어나기 전에, 그가 자신을 찾아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를 구한 것은 분명 선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입맞춤은 그녀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MJ그룹의 CEO. 그는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했으며 그녀의 작은 존재는 그 세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이지은은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과 식당에 연락하여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짐을 꾸리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 강민준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그녀는 남쪽 끝의 작은 항구 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작은 어촌 마을의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녀는 강민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강민준의 창백한 얼굴과 그날 밤의 기적 같은 입맞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은
그날 밤에 생생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편 강민주는 이지은이 떠난 후 몇 시간 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눈을 떴지만 그의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마지막 기억을 더듬었다. 으슥한 골목길, 자신을 애워싸던 남자들,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 여인의 얼굴.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메모와 돈을 발견했다. 괜찮으신가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메모를 쓴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그의 뇌리 속에는 오직 희미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았던 순간의 따뜻함과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던 희미한 빛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던 작은 점.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나던 작은 점이었다. 강민주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도록 했다. 비서실장은 강민준이 사라진 후 밤새도록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상태에 놀랐다. 강민준은 비서실장에게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하고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강민준은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강민준의 눈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이러한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그녀의 입맞춤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킨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던 작은 점을 기억했다.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나던 작은 점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그 점을 가진 여인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강민준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강민준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MJ그룹의 CEO로 복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냉철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배후 세력을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는 또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아내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나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그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탐정은 그날 밤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영상은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던 작은 점을 단서로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강민주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그녀의 입술, 그리고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던 희미한 빛.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이지은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홀로 잠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강민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언젠가 강민준이 자신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날 밤의 기적 같은 입맞춤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강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날 밤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은 그날 밤의 생생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작은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세상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강민준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MJ그룹의 CEO로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판단은 더욱 냉철해졌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배후 세력을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구해준 은인, 나의 천사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던 작은 점은 그의 뇌리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M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를 찾아 나섰다. 사설 탐정들은 전국을 뒤졌고 그의 비서실은 모든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을 단서로 그녀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강민준은 그녀를 찾지 못하는 것에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밤을 보냈다. 그의 삶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지은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홀로 잠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강민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려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느 날 이지은이 일하는 식당에 MJ그룹의 임원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들이 MJ그룹의 임원들이라는 것을 알고 긴장했다. 그녀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다. 강민준은 사업 확장을 위한 현장 답사를 위해 직접 항구 도시를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지은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다. 강민준은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여인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나던 작은 점이었다. 강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점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7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나의 천사의 점이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 그녀의 움직임,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음식을 건네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때 강민준이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가 7년 동안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점이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이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다. 당신 이지은 씨 맞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이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민준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감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이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점, 당신이 맞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강민준과 이지은의 대화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MJ그룹의 CEO가 갑자기 한 식당 종업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점을 가리키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섰다. 이지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민준의 손에 이끌려 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을 자신의 채 태우고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강민준은 이지은에게 7년 전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녀의 입맞춤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킨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에게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약에 취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입맞춤이 그의 시력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약에 취해 있었던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지난 7년간 고통받았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합니다.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강민준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이지은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강민준이 이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까? 7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는 쉽게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을 믿듯이 당신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이지은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야 했다. 강민준은 이지은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호화로운 저택은 이지은의 작은 자취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은 그녀를 손님처럼 대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에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을 자신의 저택에 머무르게 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이지은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의 비서실장은 이지은의 고향을 찾아가 그녀의 가족관계와 학창시절을 조사했고 그녀가 일했던 모든 곳을 방문하여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조사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강민준의 저택에서 지내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의 식사를 챙겼으며 그의 주변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은 이지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이지은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가난했던 삶,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항구 도시로 도망쳤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강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지은의 진심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왜 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쳤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MJ그룹의 CEO이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제가 당신의 삶에 끼어들면 당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당신을 진정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눈에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제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주는 이지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지난 7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합니다. 이지은 씨,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과거를 알게 되자 7년 전 자신의 시력을 잃게 만든 사고의 배후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의 증언을 토대로 그날 밤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의 특징을 다시 파악했다. 그의 비서실은 그날 밤 호텔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재조사했다. 조사 결과 강민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은 MJ그룹 내부의 적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삼촌이자 MJ그룹의 부회장인 강태준과 그의 아들 강우진이었다. 강태준은 강민준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MJ그룹의 경영권을 탐내고 있었고 강우진은 아버지의 야망을 돕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강민준을 제거하고 MJ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그에게 약을 먹여 시력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강민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MJ그룹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강민준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강민준이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이지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지은이 강민준의 은인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가 자신들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지은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먼저 이지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협박했다. 그는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와 그녀가 강민준에게 접근한 이유를 들먹이며 그녀를 비난했다. 그는 이지은이 강민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에게 강민준에게서 떠나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한 이지은의 가족을 위협하며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강태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협력할 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강민준 씨를 믿습니다. 강태준은 이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은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들이 이지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이지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강태준과 강우진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이지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자신의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용기와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과 이지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를 파헤쳤고 이지은은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민준을 도왔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했다. 그들은 함께 강태준과 강우진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강민준과 이지은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강태준과 강우진의 음모에 맞섰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힘은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강민준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은의 존재였다. 그들은 이지은이 강민준의 은인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의 입맞춤이 강민준의 시력을 회복시킨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이지은이 자신들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강민준을 제거하고 MJ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이지은을 먼저 없애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아들 강우진에게 이지은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강우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지은을 납치하여 그녀를 고문하고 강민준의 비서실에 침투하여 그의 모든 정보를 빼내오기로 계획했다. 그는 이지은이 평범한 여자라고 얕잡아 보았고 그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강민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이지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서실을 감시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을 미리 파악하려 했다. 강민주는 M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태준과 강우진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은이 강민준의 저택에서 홀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경호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이지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즉시 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특수요원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경호원들과 함께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태준과 강우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자신을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강민준의 시력을 잃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이지은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이지은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지은의 용기와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습니까? 이지은 씨, 강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준은 납치범들을 신문하여 강태준과 강우진이 배후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이제 강태준과 강우진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MJ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그들의 비리를 공개하고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통해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강민준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민준을 얕잡아 보았고 그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 날, 강민준은 이지은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강태준과 강우진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이지은의 등장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지은 씨, 이곳은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부회장님, 저는 강민준 CEO의 특별 보좌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지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강민준은 강태준의 말을 무시하고 이지은에게 회의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지은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이사들에게 함께 전달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고 MJ그룹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때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회장님, 잠시만요. 강민준이 말했다. 강태준은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강민준 CEO,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강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부회장님과 강구진 이사님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저의 시력을 잃게 만든 사고의 배후가 바로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강민준의 말에 놀랐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강민준이 자신들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강민준은 준비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고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약을 먹여 시력을 잃게 만들었던 증거, MJ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던 증거, 그리고 이지은을 납치하려 했던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모든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에 대한 충격과 함께 강민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당황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강민준에게 소리치며 그를 비난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천사로서 그의 빛이 되어주었다. 강민준은 마지막으로 강태준과 강우진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계획이 담긴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들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준은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강태준과 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정의와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강태준과 강우진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다. 강민준이 강태준과 강우진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폭로하자 MJ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태준과 강구진이 이토록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고 심지어 강민준의 시력을 잃게 할 정도로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옆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증거가 화면에 명확히 제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을 가리켰다. 이 녀석이 감히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의 말만 듣고 날 믿지 않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규에 가까웠다. 강우진 역시 아버지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강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준을 응시했다. 삼촌, 더 이상 추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시력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MJ그룹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당신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사들은 즉시 강태준과 강우진의 모든 직위 해임을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민준과 이지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의 몰락은 MJ그룹 내부의 오랜 부패를 청산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강민준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준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이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서 그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강민준은 강태준과 강우진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MJ그룹은 큰 파문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이지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을 잃었던 사고의 진실과 강태준, 강우진의 음모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지은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MJ그룹의 새로운 윤리 경영 시스템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소개했다. 이지은은 기자회견에서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MJ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회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이지은을 MJ그룹의 구원자라고 칭송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활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진정한 영웅이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그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강조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 보았던 이지은이라는 평범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강민준은 MJ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이지은을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을 맡겼다. 이지은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부서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다. 강민준에게 충성했던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이지은의 개혁에 반발하며 그녀를 견제하려 했다. 그들은 이지은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그녀가 강민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이지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이지은을 비난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강민준은 MJ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강태준과 강우진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회사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았다. 이지은은 자신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민준을 도왔다. 그녀는 강태준과 강우진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찾아내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밝혀냈다. MJ그룹은 강민준과 이지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의 미래는 밝았다. 강민준은 기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지은의 존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만족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했고 자신의 역할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강민준의 저택을 나서면서 자신이 처음 그를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작은 선의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민준과 이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이지은은 강민준의 옆에서 그의 빛이 되어주었고 강민준은 이지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MJ그룹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운명과 사랑, 그리고 기적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한 번의 입맞춤이 가져온 기적 같은 치유, 그리고 작은 점 하나가 잊혀졌던 인연을 다시 엮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과 강우진의 몰락은 MJ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오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기회가 되었다. 강민준은 이지은과 함께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MJ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지은은 이제 단순한 특별 보좌관을 넘어 강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M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지은은 MJ그룹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다. 그녀는 모든 부서에 걸쳐 엄격한 내부 감사 규정을 도입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그녀는 윤리 경영 한라인을 개설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부패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또한 그녀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녀의 개혁은 때로는 강경했지만 그만큼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MJ그룹은 점차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이지은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이지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이지은이 M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이지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다. 그는 이지은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강민주는 이지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지은은 강민준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강민주는 이지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적과 그녀의 희생을 떠올리며 더욱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이지은이 자신의 시력을 되찾아준 은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빛을 가져다 준 천사라는 것을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이지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나의 세상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평생을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지은은 강민준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MJ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강민준과 이지은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MJ그룹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결혼 후 이지은은 MJ그룹의 부회장 겸 윤리경영총괄 책임자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MJ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강민주는 이지은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이지은이 자신의 옆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지은의 존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강태준과 강우진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MJ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MJ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로 인해 강민준과 이지은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MJ그룹은 강민준과 이지은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을 선도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강민준은 기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강민준과 이지은은 종종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으슥한 골목길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한 번의 입맞춤이 가져온 기적 같은 치유.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은 그들의 인연을 다시 엮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기적 같은 치유를 가져오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민준과 이지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